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좀 신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그 멤버십 영상 중에서 이제 나무가를 갖다가 한 11월 15일인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공개로 전환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재료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고, 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뭐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 공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조금 변경된 내용들 좀 간략하게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신규로 이제 넷마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우선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 당시에 이제 올라왔었던 거는 이제 지분 가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올라왔던 거고, 약간 오버펌핑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았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은 거의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계속 바닥을 유지를 해줬었고, 뭐 중간 정도 보게 되면 한 13만 한 6천 원, 5천 원 이 정도 되네요. 6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3만 6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좀 간략한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 그리고 밑에 있었던 저점, 그리고 고점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지금. 자, 보게 되면은 지금 고점들 되게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는 좀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재료가 있었을 때마다 부딪히는 곳은 이제 15만 원 선. 15만 원 선에서 이제 조금 거래량이 있었었고, 자, 그리고 그걸 돌파하지 못한 모습들은 지금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선 부딪힐 곳은 이제 13만 5천에서 6천 사이 이 정도 한번 부딪힐 것 같고, 자,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바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제 돌파를 한다라면은 15만 원 선에서는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돌파하는 그런 그림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우선은 이 부분들 지금 저항으로 지금 좀 굳게 있고, 그리고 오랜 거래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우선 차트는 나머지 차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으로는 지금 대충 보셔도 그렇게 고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의 그 하단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지막 날 이제 장 마감 마지막 날 이제 한 5% 정도 올라왔었는데, 자, 그리고 시간에는 뭐 많이 뜨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뭐 개미가 많이 꼬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수급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넷마블을 이제 골랐느냐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넷마블 우선 고른 이유는, 자,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넷마블은 지금 게임주들이 움직일 때 거의 움직인 모습이 아예 없죠.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나,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은 심했지만 굉장히 상승력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나름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 지금 좀 준비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뭐 이외에 게임주들 되게 많아요. 위메이드부터 뭐 굉장히 상승 탄력 받았었고, 게임주들의 지금 이번에 이렇게 게임 말고 변경이 된 게 많죠. 우선은 P2E, 자, 놀면서 이제 돈을 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P2E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인 게 NFT,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인 게 이제 코인 쪽, 코인을 해가지고 뭐 현금화도 할 수 있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들, 그러면서 그 코인 하나로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가 있었죠.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방향을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많이들 움직였는데, 넷마블은 그런 사업 전향에 대한 비슷한 발표들은 약간씩은 있었어요. 근데 강력하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딱히 없어요. 뭐 하고는 있어요 지금. 뭐 한 3분기부터 이제 뭐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이슈를 받지도 않았고 탄력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0조 7천 정도 돼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뭐 카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7조가 넘고 있고, 뭐 웬만한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가 10조라고 하면은 어쩌면 얘는 좀 저평가다라는 이제 기준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얘가 움직이지 않았었고, 영업이익이 뭐 올해 조금 딸리긴 하는데 4분기 영업이익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넷마블의 넷마블의 자회사 이제 잼시티라고 있어요. 잼시티는 이제 북미에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인수를 해놨었죠. 한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략 60% 지분이 있고, 그래서 북미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잼시티가 좀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블록체인 기반으로 챔피언스 어센션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했고요. 자, 언제냐면은 12월 23일인가? 뭐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좀 뉴스가 나온 거는 이맘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넷마블을 처음 소개시켜드린 게 한 이맘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P2E예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게임이 자체에서 게임을 이제 사행성으로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구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글로벌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돈 버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넷마블도 직접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미국 북미법인에 있는 잼시티를 가지고 P2E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이래요. 뭐 북미에서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잼시티는 그 전부터 예전부터 뭐 게임 웬만한 것들 꽤 많이 했어요. 뭐 작은 그런 회사가 아니죠. 여기도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 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게임이 정말 잘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해가지고 뭐 NFT를 받거나 에어드랍 쪽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이게 며칠 안 남았을 거야. 14일 남았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들 에어드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진행하겠죠. 우선 게임 영상 간단하게 보시면은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We all follow one simple law. 이게 인게임 영상이라고 전 보는데, Kill. Or be killed. 뭐 이제 1대1로 싸우는 뭐 그런 게임이고, 그 안에서 이제 NFT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사고 파는 이제 코인도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가치를 부여받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자,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화이트리스트하고 이런 거 출시 쪽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4일 정도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게 끝나면은 프라이빗 세일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일까지 이제 진행을 해요. 자, 여기 날짜를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얼리 지금 22년도라고 돼 있고, 여기도 얼리죠. 지금 얼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얼리 22년도예요. 자, 그 다음이 미드 22년도. 자, 그 다음이 이제 미드 투 레이트 22년도예요. 자, 그러면은 단위를 세 개로 쪼개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월에 하겠다라고 추측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얼리 미드 레이트 딱 세 개예요. 그러면은 4개월씩 잡을 수 있어요. 4개월씩 잡고 본다고 하면은, 자, 이 부분까지는 대략 거의 3월에서 4월이면 거의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저는 우선은 이거라고 봐요. 페이스 2.0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앞전에서는 이제 프리세일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사전 들어와서 뭐 이제 이런 것들 사고, 먼저 뭐 사전 청약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토큰하고 스테이킹 릴리즈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출시를 하는데, 토큰이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하면은 이게 코인이고, 자, 이제 코인 출시를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스테이킹에서 뭐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제 디파이 쪽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쪽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자,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리 멀어도, 제가 봤을 때 정말 멀다고 해도 한 3월쯤, 3월이면은 요거 진행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큰을 여기서만 쓸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외의 웬만한 게임들을 계속 P2E로 낸다면은, 자, P2E로 계속 낸다면은 위메이드의 위믹스처럼 동일하게 이걸 사용하면서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거예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P2E가 끝까지 안 열린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토큰을 뭘로 사용할래 했을 때 이게 가장 뚜렷해 보입니다. 이게 아이템이라면은 그 코인이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게 아직 인수 절차가 아직 좀 남아서 그거는 아직 맞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게임 퀄리티 괜찮고 이런 부분에서 넷마블의 자회사 좀 큰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이슈는 충분히 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게임이 정말 왜 좀 이렇게 고퀄리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P2E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터뜨렸던 게 엑시 인피니티인데, 엑시 인피니티 게임 영상을 본다라면은 엑시의 게임 영상을 보면은 정말 그거는 이게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나오는 P2E는 거의 많지가 않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P2E를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방준혁 의장이 이제 진행을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보시면은 뭐 이제 코이를 인수했었고 뭐 이제 카카오뱅크 투자를 했었고 그런 거를 갖다가 다시 매각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수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넷마블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24일 뉴스였고 장 마감하고 나왔네요. 자 NFT하고 메타버스를 도입을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자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서 한정적으로 딴 회사들 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정말로 이쪽을 뭘 하느냐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NTF예요. NTF는 넷마블2 해가지고 그 IR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약간 그 IR 개념인데 우리가 향후에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뭐 매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3년 만에 이거를 개최한다고 하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블록체인하고 NFT 계획, 뭐 이외에 메타 계획, 메타버스 계획도 있죠. 메타버스 계획도 나올 거고, 그리고 북미 보임 잼시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제 코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에 신작도 발표가 될 거고요. 이 뉴스에서 내용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뉴스에 거의 모든 게 함축돼 있더라고요. 다른 뉴스들은 그거를 좀 쪼개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잠시만요. 자, 이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자, 내년 초, 올해죠. 올해 이제 NTF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사업의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31일 날 넷마블 관계자가 얘기한 걸로 보게 되면은 경영 전략 발표 회의인 NTF가 3년 만에 개최를 해요. 뭐 그동안은 뭐 코로나나 이런 이유로 지금 뭐 2년 동안 개최를 못했다고 하고, 자 다 필요 없고 3분기 실적 발표 그 IR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한번. 근데 딱히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니네가 뭘 하는데 어떤 게임에다 그걸 적용을 할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게임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향후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과 NFT 게임을 연계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년 초 다양한 신작 라인업, 신작이죠. 또 신작이 나와요. 이것과 함께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자, NTP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NTP에서 신작을 이야기를 할 거고, 내년 초잖아요. 동일하게 시기도 정확하게 맞죠. 자, 거기에서 또 얘기할 거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거고, 제목에서 봤듯이 NFT도 있었어요. NFT도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올 거예요. 이때가 저는 우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펌핑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들이 회사에서 공개를 하는 순간. 자, 그래서 자, NTP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도 보시니 신작 발표,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이면은 P2E. 자,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이따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사는 좀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넷마블의 자회사에 이제 넷마블 FNC가 있어요.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넷마블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메타버스를 진행하고 있고, 자,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엊그저께 한번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게 마지막 날이었었나 장 마지막 날이었었나 나왔었는데, 아이턴 게임즈를 갖다가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러고 장 마감하면서였었나, 인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 자회사에서 블록체인과 NFT 관련해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검토. 그 이야기는 만약에 아이템 게임즈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애를 갖다가 인수는 할 거라는 뜻이죠.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서는 방향성은 전혀 틀리지 않다. 저게 뭐 미정이고 확정이 아니다일 뿐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아이턴 게임즈가 이제 블록체인 개발사로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자, 얘네는 이제 코인이 있어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 게임을 갖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넷마블이 아이턴 게임즈를 인수를 한다면은 블록체인 게임 운영을 넘어가지고, 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있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보라라는 이제 코인 베이스가 있죠. 자, 그런 것들처럼 얘네도 넷마블만의 뭔가를 독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웬만한 애들이 하나씩 뉴스를 던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그 다음 뉴스를 왜 가져왔을까? 아, 신작 발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장 마감하고 29일 날 나왔네요. 넷마블이 미공개 신작 10여 종 이상을 갖다가 포진을 하고 있고, 새해 연초에 공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세븐나이츠, BTS, 왕자의 게임 등 유명 IP가 워낙에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거를 계승하는 그 차기작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직접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뭐 BTS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세계관을 활용해 가지고 뭐 또 만들겠다라는 거고, 뭐 좀 많은데, 또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넷마블의 신작 발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대한 청사진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네요. 또 챔피언스 어센션도 있고. 자, P2E 크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해요. 아이턴 게임즈라는 걸. 자, 그러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플랫폼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메타버스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메타버스는 자회사에서 또 하고 있죠. 북미에서 지금 P2E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 나올 거고, 당연히 NFT는 무조건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그 외에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게임들 되게 많이 오픈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작들 나올 때마다 당연히 주가는 조금씩 움직여 줄 수 있고, 그런 재료들은 있다라고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이 한 10종은 거의 초반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메타버스를 뭘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챔피언스 어센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은 P2E죠. P2E와 메타버스는 확실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는 뭘 할 거냐인데, 자, 카카오 엔터하고 넷마블 FNC 자회사죠. 넷마블에 얘네가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이제 손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자, 투자자라는 건 우리 소비자예요. 게임하는 사람들. 뭘 하겠느냐, 이제 글로벌 버추얼 아이돌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게 현재는 뭐 캐릭터 개발 중에 있고, 메타버스 엔터는 독자적 세계관과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이면 올해죠. 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카카오 엔터 그리고 지금 BTS 쪽도 IP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는 팬층한테 이제 뭔가를 NFT를 판다거나, 아니면은 그 캐릭터를 키운다거나, 그 아이돌 캐릭터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충 게임은.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옷을 파는 매장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의 메타버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엔터 쪽이고 약간 그 아이돌 쪽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넷마블이 이제 카카오뱅크를 매각을 하면서 그 돈으로 했었던 게 있죠. 그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어디 갔어? 스피넥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밑에 있는 걸 인수는 했어요. 보면은 이제 다들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인수를 진행을 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3위 업체 정도 되는 거, 굉장히 규모가 큰 거를 갖다가 약간 무리해서 인수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크게 한번 베팅을 했죠.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강원랜드하고 이쪽 컨텐츠 하려고 하고 있고, 뭐 NHN도 뭐 약간 비슷한 거 뭐 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거는 좀 약하지 않나 좀 싶어요, 우선은. 자, 그래서 소셜 카지노로 이제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2E가 얘기가 나왔는데, 소셜 카지노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분명히 이거는 게임위에 결정이 필요할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넷마블이 이번에 인수해 온 거는 이게 북미에 있죠. 북미에 있는 스피넥스를 사왔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챔피언스 이쪽에서 나오는 챔피언스 어센션에서 나오는 그 코인을 만약에 만들어서 블록체인 그 플랫폼을 만들죠. 그러면은 이 코인을 가지고 이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만약에 카지노까지 같이 쓸 수 있다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굉장히 크게 좀 그림을 그려지는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P2E로 지금까지 광풍이 있었으면 이제는 소셜 카지노로 이제 번지고 있다. 카지노 쪽으로 좀 이제 게임사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계속 꾸준히 연도별로 커질 거고, 자, 국내 게임사들도 이런 투자나 개발 현황을 여기서 말을 해줬죠. 자,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사행성이죠.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근데 세계를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로 나가기에는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2E 게임에서 소셜 카지노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바로 굳이 안 찾아도 되겠네요. 넷마블은 8월에 여기 있네요. 세계 3위 규모의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지분을 갖다가 전량을 갖다가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정말 무리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무리일지 정말 잘된 베팅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어차피 이거 국내에서 안 된다고 해도 이거 해외 시장에서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뭐 최근에는 P2E 게임 출시도 공식화했죠. 이거는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잼시티에서 나온 거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미투온도 있고 미투젠도 있을 거고, 분명히 소셜 카지노면은. 그래서 일부 게임사는 소셜 카지노 사업이 장기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이게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은 사실 사행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들은 뭐 뽑기 있잖아요. 뭐 리니지에서 뽑기를 하듯이 분명히 그런 것들은 돈이 돼요. 사행성은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이걸로 해외를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국내에서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내년 3월에 일몰되는 소셜 카지노 게임 규제가 최근 논란되고 있는, 자, 내년 3월에 소셜 카지노에 대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P2E와 물려가지고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뭐 이게 이제 이 말은 어차피 국내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게 풀리면은 더 좋겠죠. 풀려서 가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걸 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안 풀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해외에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좀 그런 부분으로 괜찮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이템 게임즈 인수설이 좀 있었죠. 넷마블이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작은 회사. 이거 150억인가 이렇게 뭐 주고 사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블록체인 플랫폼 깔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 있는 애를 갖다 그냥 인수하는 약간 그런 그림 같습니다. 자, 돈 버는 게임 박차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인수를 갖다가 검토 중인 걸로 30일 이제 알려졌어요. 이것도 뭐 전혀 장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나왔죠.
자, 그러면서 넷마블도 지금 P2E 쪽으로 플레이 투 언으로 이제 좀 약간 방향을 계속 잡고 있고, 당연히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투자 규모는 150억 원이니까 사실상 이거를 사든 안 사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넷마블이 이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닥을 잡고 가는구나, 완전히 이쪽으로 틀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얘네가 아이턴 게임즈를 인수를 하든 뭐 비슷한 거 딴 걸 인수를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150억짜리이기 때문에 뭐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얘네가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기 위해서 얘네를 그냥 사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런 P2E 관련도 얘기했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챔피언 어센션, 제가 왜 기대를 하냐면은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 게임은 웹3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또 P2E예요. 자, 여기에 NFT 한다고 했죠. 자, 잘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핫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요. 이 게임에 웹3, 블록체인, P2E, 거기에 NFT, 거기에 코인까지 곧 한 3월 정도 저는 예상해요. 자, 웬만한 단어가 여기 다 접목돼서 다 들어가죠. 자,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소셜 카지노까지. 그게 어차피 그것도 북미죠. 북미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크게 이루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넷마블은 국내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버스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부터 게임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게임이가 뭐냐면은 돈을 버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안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지금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그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이제 받았어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이 보고서 때문에 갑자기 뭐 게임이가 확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약간은 좀 참고하는 그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괜찮은 내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자, 메타버스 신기술. 뭐 메타버스라고만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사실. 뭐 기자가 잘 알고 쓴 건지 모르지만, 뭐 P2E부터 해서 모든 단어들은 다 각각의 그 다르거든요. 메타버스 뭐 신기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돈 버는 게임이 주 무대가 될 거고, 메타버스에서 먼저 제도 실험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사행성 관련해서는 사후 처벌을 하면 된다. 지금 당장 하지 마라 라는 거고. 자, 느슨한 규제 쪽을 보게 되면은 북미, 남미, 뭐 유럽 이런 쪽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느슨하고, 좀 빡센 데들이 뭐 중국, 독일 같은 데들이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은 뭐 비슷한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법인이 있고 이쪽에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려는 회사로 보게 된다면은 넷마블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저는 가장 큰 회사들을 굵직굵직한 애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게임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한다면은 전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뭘 설명드려야 될까? 이걸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거를 갖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P2E와 메타버스 신사업은 여러 개의 법 체계와 권한이 얽혀 있고, 주무부처도 제각각으로 해법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고서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메타버스 내에 게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가지고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된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게임인 게 있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에만 게임 산업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정보통신망법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뭐 전기통신사업법만 뭐 달리 적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연구진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사업자가 자율적 책임 강화도 제안을 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로블록스 있죠. 그 안에도 게임이 수십만, 5천만 개라고 써 있네요. 예. 5천만 개 이상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로블록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5천만 개 안에서 사행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테고. 자, 그래서 컨텐츠를 공공 부분에서만 이제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전혀 이거는 현실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걸 갖다가 안 되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북미나 유럽 게임 선진국에서 평가하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 분류가 민간에 의해서 지금 자율주행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다 해서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결국은 게이미 측은 또 얘기를 하죠. 해당 연구 보고서는 이제 게임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참고 사항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이 부분들인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P2E가 잘 되고 뭐 돈 버는 게임들 뭐 아니면은 사행성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잘 가려면은 아무래도 게임이 규제가 좀 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와 반대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괜찮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한 23일 날 나왔는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투트랙으로 가요. 한국에서 지금 허용되는 거는 메타버스는 허용이 돼요. 메타버스하고 NFT는 합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불법인 거는 자, P2E가 지금 사실상 불법이고 뭐 코인 쪽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해서 이 코인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걸 현금화를 한다? 이러면은 결국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구조죠.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지금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이 생각한 거는 한국에서는 메타버스 하고 NFT까지 하고 미국에서 이제 P2E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챔피언스 어세션을 공개를 했었고, 자, 단어들 보면은 이제 웹3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 P2E 게임이다. 뭐 보상을 획득하고 해서 얻게 되는 거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소유할 수 있다. 웬만한 단어 다 나오죠. 여기 핫해요. 정말 핫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잘 되면은 좋겠고 안 되더라도 그 전에 기대감으로 계속 로드맵에 따라서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넷마블 북미 범인을 통해 가지고 P2E 게임을 선보이는 거는 국내 규제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카지노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을 더 제한을 하고 뭘 해도.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펌핑만 주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돈 벌진 못하고. 하지만 스피넥스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다르죠. 북미 법인이면서도 스피넥스는 자회사인데 거기는 규제가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사행성을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이 뭐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카카오와 손잡은 넷마블. 자, 카카오 엔터랑 이제 손잡았죠.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를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을 갖다가 내가 키우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을 키우고 육성하는 그런 메타버스 게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뭐 VR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버추얼 이런 매니지먼트 써 있네요. 그냥 매니지먼트네. 육성 게임이네요. 육성 게임이면서 얘를 키워가면서 뭐 어떻게 뭐 잘 키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해요. 자, 그러고 뭐 어쨌든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보자. VFX 연구소는 뭐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고 이 정도 뉴스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실적인데 뭐 실적이 그 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21년도 4분기 실적은 넷마블, NC, 펄어비스, 네오이즈가 좀 돋보인다고 해요. 이 정도가. 자, 우선은 보게 되면은 4분기만 보게 된다면은 4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은 얼추 8천억 정도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대충 229% 정도 약간 펌핑이 됩니다. 자, 4분기 실적은 어차피 2월에 나오죠. 그 전에 어차피 지금까지 안 나온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월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4분기 실적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도별로 봤을 때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줄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자, 어쨌든 4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온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이때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실적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되는 그 상반기 1, 2, 3월까지 해가지고 계속되는 메타버스 NFT 뭐 P2E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부분들 분명히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 쪽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게임주들의 전체적인 호재이긴 한데 뭐 이거는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어서 그게 뭐 크게 호재는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그냥 가져왔고. 자, 31일이죠. 자, 올해부터는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모두 폐지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마음껏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고 보면 돼요. 대충 한 10년 정도 했나 보네요. 1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된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게임주들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한번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왜 넷마블을 지금 봤는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웬만한 게임주들에 비해서 안 움직인 건 충분히 보신 것 같고, 자, 그렇고 아까 전에 찝어드린 저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었고, 뭐 그렇게 높은 부분들 아니었기 때문에 얼추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벽이 정도 있다. 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어차피 가는 거 보면서 수급도 확인을 해 보면서 좀 가야 되는 것 같고. 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좀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한 7만 9천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금액으로 꽤 크죠. 자, 그리고 기관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이거 이때 좀 많이 나갔네요. 누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금투가 좀 나갔고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이거는 배당만 먹고 나간 그런 약간 그림이 좀 보여요. 이거는 깔끔하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우선은 한 달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실상 많이 모으진 못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들어온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자체가 10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 없이는 이거 개인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우선은 수급은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수급은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연기금도 역시나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살 때는 또 매일 사죠, 거의.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추측일 뿐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는 대충 어쨌든 상반기에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이 한 이만큼 사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거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가져왔고 뭐 만약에 뭐 시작하는 월요일날 주가가 바로 만약에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지 않을까 좀 싶고 볼 수 있는 거는 대충 우선은 지금 5%밖에 안 올라왔는데 우선은 작게 본다라면은 굉장히 작게 본다라면은 이 앞전에 있었던 거를 전부 다 돌파를 시켰고, 자, 돌파시킨 다음에 마감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딱 마감을 시켜줬어요. 자, 그렇게 마감을 시켜줬고 앞전에 약간 이렇게 지지받던 자리들, 자, 비슷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멈춰줬고 수급 또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래량도 나름 그래도 좀 괜찮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조용하던 종목이었고 무거워서 거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안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오래간만에 또 한번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나름 장대도 세웠고 어쩌면은 이러면서 돌파를 시도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13만 5천부터 14만 원 사이가 어떻게 한번 공방이 좀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만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바를 쉽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선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얘네가 발표하는 게 있고 그 발표까지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인수하는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고 4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박스권의 하단에 지금 위치했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드리는데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기는 좀 애매해요. 우선은 15만 원을 넘냐 안 넘냐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이제 14만 원, 13만 5천에서 14만 원 사이 요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만 준다면은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을 보려면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게임에서 방향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넘어서겠죠, 그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뭐 이제 그 정도 투자하기에는 지금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리고서 이제 좀 올라오긴 했죠. 보시면은 말씀드릴 때가 한 9,5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요맘쯤, 한 요 위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중요한 거는 앞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앞전에 있었던 12,000원부터 요 정도 보이거든요. 이 벽을 갖다가 뚫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있었던 이 벽들, 돌파 못했었던 이런 자리들 계속 있었죠. 자, 이런 자리를 뚫고 한 번의 조정을 거쳤지만 그 조정 역시 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지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여지고, 자, 나름 좀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당연히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CES랑 관련이 있어요. 얘는 CES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 CES가 바로 시작하니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저는 목표하는 바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재무상으로만 계산기를 때려도 충분히 이거는 2만원 이상 봐야 되는 재무상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뉴스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가 11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갤럭시 S21에 뭐 이제 FE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이제 TOF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적용이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차피 공개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올 거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좀 바뀐 부분들이랑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최근에 올라온 재료는 그거였어요. 뉴 삼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재용이 이제 얘기했을 때 뉴 삼성으로 가겠다. 이제 먹거리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뭐 M&A를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청소기에 지금 나무각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센서는 무조건 필요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도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센서나 아니면은 카메라 쪽은 계속 필요한 게 그쪽이어서, 로봇 외에도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카메라 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카메라의 개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이게. 자, 그 이외에도 뭐 AR, VR, XR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거리 감지 센서나 아니면은 3D 센싱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카메라 쪽 다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뉴스 이거 붙으면서 한번 쏘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CES죠. 자, CES는 이제 다음 주 3일부터 8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는데 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7일날 막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3일부터 7일, 3일부터 7일면 언제죠? 한번 볼까? 바로 월요일이네요. 바로 월요일부터 딱 일주일 할 거예요. 이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지금 로봇 얘기를 한다고 하고, 현대차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웬만한 국내 웬만한 대기업은 다 가요. 지금 SK, LG, 뭐 삼성부터 해서 다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로봇도 있고 뭐 자율주행 쪽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얘기도 많을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기간이 어쩌면은 한번 퍼펙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좀 보고,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2월 달에 분명히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2월 한 15일까지인가 이게 내야 되나? 아니지, 이거 연말이지. 연간 보고서니까 거의 한 3월까지 낼 것 같네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들이 나올 건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많이 개선이 됐죠. 자,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충분히 실적 보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저는 분명히 카메라 쪽은 더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AR 인재 영입해가지고 AR하고 XR 헤드셋을 갖다가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TOF 센서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애플이 하는데 그럼 삼성이 안 하냐 이거죠. 어차피 나무가는 매출의 거의 99%가 다 삼성이기 때문에, 자, 삼성이 만들려는 건 이거예요. 앞을 볼 수 있는 약간 뿔테 형식의 이거는 이제 중국 건데, 이게 삼성 건가? 이건 화이자라고, 화웨이고, 이것도 화웨이고, 삼성도 있는데 이거는 기어고. 이거 뉴스 좀 찾다 보면은 있으실 거예요. 뿔테 모양으로 된 게 있거든요.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경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화면을 띄워주는, 그리고 여기 카메라들이 이제 달리겠죠, 막 여기저기에.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삼성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삼성이 진행하려는 건 이거예요. 폴더블 대중화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폴더블을 굉장히 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폴더블을 갖다가 잠식시키고 그 마켓 시어를 굉장히 올리려고 하는데, 자, 다음으로 보는 건 AR도 있지만 XR도 있어요. XR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이 분명히 또 CES 때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S넷이나 몇 개 막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MS하고 삼성전자가 협력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뉴스화 된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홀로렌즈 이 개발 착수 이런 부분들 보면은 MS하고 삼성전자 협력해서 지금 AR 쪽 하고 있죠. AR 홀로렌즈 3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계속 이쪽 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제가 보는 거는 AR, XR 이런 쪽이고, 거기에 더 나아간다라면은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무가는 예전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차 관련 카메라 기술 이건데, 여기서 미국 글로벌 자율주행차 업체한테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한 번에 들어가서 그런지 공급하는데, 이게 지금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은 웨이보고, 웨이보는 누구냐? 웨이보는 구글의 자회사,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웨이보가 이제 거기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인케빈 쪽을 지금 넣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카메라가 나중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웨이보가 잘 된다면은. 근데 웨이보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자율주행도 잘 되는 것 같고. 자, 근데 최근에 얘기했었던 게, 삼성이 또 자동차 전장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려고 해요. 자동차 이제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에 계속 늘리면서. 그래서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갖다가 지금 가는데, 테슬라에 의해서 뭐 폭과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내용은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앞서서 뭐 이제 반도체 얘기부터 여러 개에서 막 나와요.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려는 거는 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인케빈 카메라를 갖다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갖다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확장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삼성이 지금 거기 또 납품하는 게 있죠. 웨이모네요. 실수했네요. 웨이모. 네. 자, 구글 웨이모에다가 자율주행 칩도 이제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웨이모에다가 인케빈 카메라를 넣고 있는 거는 나무가죠.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엮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뭐 이거 인수를 갖다가 얘네를 한다라고 얘기는 어려워요.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어렵지만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투자하긴 좀 애매하죠. 근데 가능성은 높은 만큼 어쨌든 그런 호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율주행 쪽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은, 메타버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게임이랑 비슷해요. 그냥 캐릭터 움직여가면서, 사실 이게 무슨 메타버스라고 하죠.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건데, 사람들 그냥 대화하고 이러는 건데. 자, 결국은 메타버스가 되려면은 VR을 끼든 AR을 끼든 3D 센싱이 포함된 안경이나 이런 걸 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줘야지 그 안에서 굴러가면서 이제 그걸 메타버스라고 진짜 부를 수 있겠죠. 결국은 마지막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안경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이때 이 뉴스 때문인가 한번 올랐을 거예요. 이때 기억이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 좀 올랐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전에 그때 영상 이후에 있었던 것들 대충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회사들을 많이 돌려가면서 이제 공급사를 갖다가 뭐 여러 개를 사용을 하지만, 지금 나무가가 지금 공급하는 거는 전 모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 쪽은 갤럭시에 지금 좀
고가형 모델이 있죠. 고가라고 하면은 그냥 한 100만 원 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저가 모델이 있고 고가형 모델들이 있는데, 고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이제 나오는 22도 있고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가요. 지금 TOF 말고도 기본적인 그 모듈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지금 나무가 지금 전면 후면에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고 중저가 모델 있죠. 예를 들어 한 50만 원대에서 한 80만 원대 나오는 거, 이번에 나오는 그 S21 FE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거기에는 이제 한쪽만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게 전면 들어갈 거예요. 전면 쪽에, 후면이죠. 후면 쪽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전후가. 그래서 전 모델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 다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생산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내년에,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늘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공급하는 양은 당연히 공장 캐파는 충분하니까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삼성은 지금 반도체 이제 공급량이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쪽도 힘이 좋죠, 나름. 그래가지고 미국 파운더리 공장 증설로 이제 미국 중심 공급만도 안착이 됐어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협력 업체 뭐 밀양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중국 전력난 이런 것 때문에 아이폰 13 생산 차질도 지금 가끔 있죠. 가끔씩 멈추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뚜렷하게 안 늘고 있어요. 뭐 늘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애플은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냐? 당연히 삼성한테 큰 혜택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운더리 반도체 위탁 이쪽에 공장 증설을 했고, 그래가지고 공급망을 괜찮게 안착을 했어요. 근데 애플은 중국을 놓지 못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이제 잡음 그리고 밀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애플이 최근 중국 협력 업체한테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줄이라는 통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생산량을 줄이면은 아무리 다른 데에서 커버를 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전체 생산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중국 내 34개 아이폰 부품 업체들한테 공급망을 이제 배제하는 조치를 했고, 자, 애플 굉장히 줄었죠. 그리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LG 내용이 있을 텐데, 왜 없지? 최근에 이제 3분기였나?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스마트폰의 빈자리는 어차피 지금 국내 점유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전부 다 그대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서 충분히 성장을 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해도, 자, 북미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 이거 접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죠. 이쪽을 해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애플이 생산량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그리고 애플은 폴더블 폰을 지금 이것저것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게 공급할 수 있는 게 23년 돼야지 공급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2년은 거의 삼성이 마켓시어를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한 해 중에 해예요. 그래서 폴더블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이 폴더블을 우선은 마켓시어를 최대로 올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그냥 앉아서 받아 먹겠죠, 그 수주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결국은 재무죠. 재무상 얘는 너무 저평가여서 충분히 이런 자리는 넘어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보시면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위치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얼마야, 13,700원 정도. 앞전에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이 꼭지 있었죠, 꼭지. 그 꼭지 한번 터치하는 듯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기서 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어차피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올라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2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거의 10년 거의 위치가 거의 계속 가만히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무중도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 굉장히 오래 있었던 이런 자리들 돌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짧게 보면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 부분이 한번 이제 여기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노는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올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재무로만 본다면 넘어서는 게 맞는데, 뭐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계속 꾸준히 더 봐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땐 내년 그냥 편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11월 영상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좀 새로운 종목으로는 넷마블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자, 뭐 지금 또 새해인데 새해가 됐고 해서 내년에는 생각하시는 바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면은 메타버스가 올해 흥했다면은 이제는 P2E, 블록체인 쪽, 그리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플랫폼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진짜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게임사들,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NFT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봐요. 또 22년은. 자 그러고 볼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는 나왔지만 그 메타버스를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로봇이나 이런 곳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카메라다 보니까, 뭐 그런 카메라 부분 쪽 해서 나무가나 뭐 이노텍이나 뭐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일 거고, 로봇 쪽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22년도 섹터는 그쪽 부분이 좀 강세이지 않을까 좀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22년 또 이제 시작됐고, 뭐 지금 새벽이긴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또 투자 들어가는데, 모두 좀 괜찮은, 시작부터 좀 빨가면 좋잖아요. 좀 다들 괜찮은 계좌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영상 자주 못 올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혹 가다가 좀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